자, P동과 사동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들을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P동, 사동에서 주의해야 될 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약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P동과 사동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들 첫 번째, P동의 상대적인 개념은 능동이고 사동의 상대적인 개념은 주동인데 그 두 관계가 서로 크로스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 P동이냐 능동이냐 그 안에서만 우리가 구분을 하고 사동이냐 주동이냐 그 안에서만 구분을 해라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P동 표현도 사동 표현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P동사에 의한 또는 사동사에 의한 P동, 사동이 있는데 P동사나 사동사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각각 P동접사 이히리기, 사동접사 이히리기 우구추가 같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짧은 사동, 짧은 P동, 파생적 P동, 파생적 사동 뭐 다양한 말로 사용을 해요. 이히리기 우구추 사동 접사가 결합되어 만들어진 뭐 사동문 이런 식으로 다 같은 개념이라는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어지다나 개 되다가 붙은 장형 P동 또 긴 P동, 통사적 P동 같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개하다에 의한 사동문 이것도 통사적 사동, 긴 사동, 장형 사동 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동에서 이히리기 우구추가 들어가면 일반적인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은 주어의 직접적인 행동을 나타내요. 그리고 개하다가 붙은 사동인 경우에는 간접적인 행동을 나타내는데 이히리기 우구추가 들어간 사동인 경우에는 직접과 간접을 동시에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 그러면 밥 먹어 라고 시켰을 수도 있고 직접 밥을 떠 먹여줬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히리기 우구추가 반드시 직접과 간접 모두 해석이 가능하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형의 옷을 입혔다 그러면 어때요? 인형이 스스로 옷을 입을 수는 없죠. 그러죠. 그래서 이때는 간접적인 그런 어떤 그 아이에게 시킨 이거보다는 직접 옷을 입힌 직접적인 의미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히리기 우구추는 직접과 간접 모두 다 해석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된다. 왜냐하면 반드시 직접의 의미는 들어가니까요. 상황에 따라서 간접의 의미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때 P동에서 저는 뭐뭐라고 생각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과 같은 인지동사인 경우에는 내가 주체가 되는 문장이 있죠. 내가 직접 어떤 걸 생각을 하거나 의견을 말할 때는 뭐뭐 되다 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여지다, 뭐 믿겨지다, 형성되어지고 또 잡히게 되다, 또 잊혀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끌려지다, 쓰여지다, 생각되어지다, 먹히게 되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잘못 쓰고 있는 표현들이죠. 왜냐하면 보여지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뭐예요? 보다죠. 보다에 이가 들어가서 보이다가 됐는데 어지다가 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문장 또는 긴 단어를 짧게 줄일 수 있어. 그래서 짧게 줄여지는 게 말이 돼. 그러면 무조건 짧은 게 정답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P동이나 사동에서 잘못된 거 찾아라 그러면 특히 P동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짧게 줄였는데 말이 되면 무조건 짧은 게 답이라고. 예를 들어서 믿겨지다, 믿기다 짧게 줄여지잖아. 그럼 무조건 믿기다가 맞아요. 믿겨지다 보다는. 그 다음에 형성되어지다, 형성되다로 끝나버리죠. 그 다음에 불려지다, 불리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쓰여지다 뭐 이런 것도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다, 쓰였다 이러면 되거든요. 무조건 짧게 줄여서 말되면 짧은 게 답이다. 그런데 알려지다, 밝혀지다, 떨어지게 되다 같은 경우는 볼까요? 얼핏 보면 알려지다 같은 경우는 기본형이 알다에 알리다에 알리어지다 두 개가 중복된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서는 조심해 줘야 되는 게 기본형이 알다가 아니고 알리다 자체가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누구에게 뭐를 알리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밝혀지다도 누가 뭐를 밝히다예요. 이것도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본형이 알다, 기본형이 밝다가 아니고 기본형이 알리다, 기본형이 밝히다에서 지금 피동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잘못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좀 조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빛이 밝다, 누군가가 전구를 밝혔다, 이거는 피동이 맞아요. 밝혀졌다,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건데 여기서 밝혀지다는 빛을 밝히다가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사건이 밝혀졌다 이거거든요. 그거는 기본형이 밝다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어떤 사건을 밝히다, 진실을 밝히다, 그게 기본형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알려지다, 밝혀지다는 그냥 어지다만 붙은 거다라고 하는 거 조심해 줘야 됩니다. 왜냐면 알리다, 밝히다 자체가 피동이 아니고 사동의 의미를 가진 거니까 사동, 피동이 두 개가 결합됐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피동, 피동이 두 번 연속된 게 잘못된 거거든요. 좀 조심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떨어지다 같은 경우도 떨어지다 자체가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지가 들어가서 뭐 지다와 게 되다, 어지다가 동시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기본형이 떨어지다예요. 가격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하면 뭐 얼핏 보면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떨어지다는 피동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물건이 떨어졌다, 사과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도 뭐 피동이 아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이 떨어지게 되다, 떨어지다, 짧게 줄이는 게 말 되네, 알려지다, 알리다, 말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동, 피동 안에서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알겠죠? 그래서 알려지다에서 줄이면 알리다인데 알리다는 사동이 돼버려, 피동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잘못된 피동, 피동이 두 개가 동시에 연결된 거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사동, 피동이 연결이 됐거나 또는 피동의 의미가 아니거나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동 쪽으로 가서 동사 시키다와 사동접사 시키다가 있어요. 동사냐 접사냐 이건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동사라면 혼자 쓸 수 있는 거죠, 단어가. 접사라면 혼자 못 써요. 공부시키다 아니면은 운동시키다, 훈련시키다 해서 체험 뒤에 시키다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사로 시키다가 연결이 되면 어때요? 나는 동생에게 운동을 시켰다 이렇게 하면 혼자 떨어져 버리죠. 이때는 동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접사냐 동사냐 이걸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접사는 혼자 못 씁니다. 반드시 앞말에 붙였어야 되니까 앞말에 시키다 앞에 뭔가 붙어져 있는 게 있으면 시키다는 접사예요. 근데 앞말에 아무것도 없고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키다가 단독으로 쓰이고 있으면 이거는 동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동사 시키다 같은 경우는 그 시키다 단어 자체가 사동의 의미가 있어요.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이 일을 시켰다, 공부를 시켰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동사 시키다가 되는 거고, 주문하다도 뜻이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동사로 사용이 됐을 때는 첫 번째 목적어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는 사동사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다, 운동을 시켰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주문할 때 뭐라 그래요? 야, 치킨 좀 주문해, 이렇게 안 하죠. 야, 치킨 좀 시켜봐, 짜장면 좀 시켜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때 시키다는 주문하다인데 이때는 사동의 의미가 없습니다. 주문하다는 사동의 의미가 없어요. 짜장면을 시키다, 이거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짜장면을 주문한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사동의 의미가 주문하다라고 사용이 될 때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위에 거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사동사로 쓰일 때는 엄마가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시킨 거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단어 자체가 사동사로 우리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사동 접사로 시키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는 사동의 뜻을 더하는 건데 동사로 만들어줘요. 접사인 경우에는 동사로 만들어줍니다. 동사가 아닌데 동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공부시키다. 운동시키다. 되죠? 훈련시키다. 왜냐면 공부, 운동, 훈련은 조사가 붙을 수 있는 체언이야. 근데 시키다가 붙어버리면 공부시키다, 운동시키다, 훈련시키다, 학습시키다,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동사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접사가 붙었을 경우에는 동사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을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만드는 법은 우리가 뭐 많이 알고 있죠. 피동문을 만드는 방법은 주어와 목적어를 크로스합니다. 고양이가 쥐를 잡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하는 주체가 앞으로 오죠. 쥐가, 그리고 주어가 부사어가 됩니다. 고양이에게 잡혔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고, 사동문 같은 경우는 반드시 문장 성분 하나가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00%는 아닙니다. 문장 성분이 무조건 하나가 추가가 되느냐, 그게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시키는 주체가 하나가 플러스 돼야 돼요. 가상의 주어가. 그래서 아이가 밥을 먹는다 해서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군가 시킨 사람이 나와야 되니까 문장 성분은 기본적으로는 하나 플러스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고, 부정표현까지 우리가 주의할 점 한번 가보죠. 자, 부정표현은 안부정문과 목부정문이 있는데, 안부정문 같은 경우는 의지부정이라고 했고, 목부정문 같은 경우는 능력부정 또는 외부 요인에 의한 부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부정문과 목부정문에 또 다른 쓰임이 있어요. 첫 번째, 부정문의 또 다른 쓰임인데, 주체의 상태 또는 상황을 부정할 때 우리가 뭘 써야 되냐, 안을 쓰느냐, 못을 쓰느냐죠. 예를 들어서 책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책이 아직 못 나온 거예요? 아직 수능 완성 교재는 책이 안 나왔다죠.
못 나왔다는 아니죠. 그 다음에 나는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겁니까? 넉넉하지 못한 겁니까? 둘 다 되는 거. 둘 다 되나요? 저 나라는 경제력이 넉넉하지 않은 거예요? 넉넉하지 못한 거예요? 못한 거가 좀 더 어울리죠? 되나요? 그 도시는 경제가 넉넉하지 않다, 넉넉하지 못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넉넉하지 못하다를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체의 상태나 상황을 부정할 때 안부정문과 못부정문이 서로 선택이 돼서 사용이 된다. 동시에 쓰이지는 않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책이 못 나왔다. 뭐 이거는 좀 의미가 달라져 버려요. 뭐 공장에 문제가 생겨서 책이 못 나온 거고, 책이 아직 안 나왔다. 이거는 출간이 안 된 거죠. 제작이 안 된 거니까. 그 다음에 부정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기는 상태를 나타낼 때, 어떤 대상의 상태를 나타낼 때고, 부정의 뜻이 아닐 때도 우리가 안부정문이나 못부정문을 쓰는데, 쓰긴 썼지만 영어로 따졌을 때 isn't it 뭐 이런 것처럼 이중부정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렇지 않니? 여기서 그렇지 않니에서 않다는 부정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부정의 의미로 사용이 된 게 아니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렇지 않니? 맛있다라는 의미지 맛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죠. 그래서 부정의 뜻이 아닌 이런 거는 특히 수사 의문문에서 조용히 하지 못하겠니? 라고 하는 거는 조용히 하지 못하다는 시끄럽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오히려 조용하라는 의미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수사 의문문으로 야, 내가 이거 못 풀겠니? 풀 수 있다는 소리지 내가 못 풀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지. 그래서 대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수사 의문문 같은 경우 부정의 뜻이 아니라 오히려 긍정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이중부정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말다 부정문 같은 경우가 있는데, 말다 부정문은 우리가 명령문이나 청유문일 때 쓸 수 있는 부정표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나 명사 플러스 이다와는 결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쁘지 말자, 조용하지 말자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죠. 말다 부정문 같은 경우는 형용사나 또는 명사 플러스 이다, 소수격조사 이다와는 결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형용사 플러스 지 말다가 혹시 된다면 형용사 플러스 지 말다가 혹시 된다면 이때는 소망이나 기원의 의미예요. 원래는 형용사에 말다 부정민이 사용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이런 그 지 말다가 사용이 된다면,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냐? 야, 거기 가서 아프지 말고 어때요? 아프지 말다. 원래는 아프다가 형용사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소망이나 기원으로 되죠? 제발 내일은 춥지 마라. 제발 내일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험이 제발 어렵지 말기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면 소망이나 기원 이렇게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연결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목 부정문을 쓸 수 없어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말다 부정문도 방금 뭐 못 쓴다라고 했는데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목 부정문을 쓸 수 없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표현할 때는 지 못하다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 여기서는 형용사와 관련해서
또 못 부정문이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야 수지가 예쁘다 예쁘다 했는데 생각보다 수지가 예쁘지 못하다 이렇게 만약에 썼다면 어떤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형용사가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인 경우니까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는 부정 표현은 간단하게는 안부정문, 못부정문, 말다부정문인데 깊게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래서 예문 하나하나 잡고 우리가 좀 풀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뭐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조건에 맞는 그런 어떤 지문을 우리가 읽고 그때그때 좀 선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네요. 되죠? 조금 쉬었다가 가보죠.